2022년 6월 고2 모의고사 식물의 품종보호권이라는 지문을 한번 해볼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정보량이 조금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정보를 잘 정리를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1문단. 식물의 품종이란 같은 종류의 식물을 고유한 특징에 따라 나눈 것을 말한다. 정의부터 시작하고 있네. 식물의 품종은 같은 종류야, 얘들아. 같은 종류 식물을 특징에 따라 나눈 것들을 각각 품종이라고 한대. 정의 써줬고 예를 들어 예시도 써줄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딸기라는 같은 종류의 식물을 품종에 따라서 과실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은 걸 매향이라고 하고, 수확기가 이르고 키우기 쉬운 걸 설향이라고 하고, 당도가 높고 기형 과실의 발생이 적은 죽향 등이 있다. 매향, 설향, 죽향 이런 것들이 딸기라는 식물의 품종이 되는 거겠지. 이랬을 때 품종의 계량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이전 품종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거나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보완해서 개량시키는 거야. 혹은 장점을 더욱 부각하는 방향, 아니면 나쁜 걸 보완한다기보다는 장점을 더 강하게 부각하는 방향으로 개량시키는데, 품종의 개량이 판매 증대로 이어진다고 하잖아. 그러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개량한 품종이 사람들이 많이 사.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안 어렵네. 그치? 간단히 적어볼까? 일단 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냐면 식물의 품종의 정의. 식물의 품종이 뭐였어? 같은 종류야, 얘들아. 같은 종류의 식물이 있을 때 그 각각의 고유한 특징에 따라서 나눈 것이야, 나눈 것. 그래서 그것에 예를 들어주고 있었지. 예를 들어주는 게 이제 딸기를 예를 들어주고 있었다는 거 생각해주면 되고, 그랬을 때 이 식물의 품종을 개량한다는 것. 품종의 개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 품종의 개량은 두 가지 목적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줬거든. 이전 품종이 가진 무엇을? 단점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장점은 부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품종을 개량시킨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런 품종의 개량이 뭐로 이어질 수 있냐면 사람들이 판매를 많이 사. 그러니까 판매가 증대되는 거지. 판매 증대가 된다면 부가가치가 크게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 다음 문단 넘어가 볼게. 그러나 맥락이 뭐였냐면 품종의 개량이 판매 증대로 이어지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오랜 노력과 경제적 비용을 들여서 품종을 개량했어. 그치? 품종 개량이 쉽겠니? 안 쉽겠지. 노력도 하고 돈도 막 들여.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개량한 그 품종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용한다면 육성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얘들아, 육성자는 모의고사 지문에는 각주가 달려 있거든. 이 육성자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품종을 개량한 사람 얘기하는 거야. 요건 각주 주니까 품종을 개량한 사람, 품종 개량자라고 써볼까? 품종 개량자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육성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당연하겠지. 육성자가 본인이 노력해서 개량한 품종에 대해서 그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어떤 육성자가 개량한 것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또 육성자의 식물 품종 개량도 촉진하고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줄 테니까 너희 열심히 개량해봐라 이걸 촉진하고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목적을 얘기해줬거든. 첫 번째 지식재산권 보호, 두 번째 촉진, 세 번째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 도모. 그래서 뭘 하고 있어? 식물 신품종 보호법을 실시하고 있대. 그러면 방금 내가 번호 매긴 1, 2, 3번은 뭐겠니? 식물 신품종 보호법의 목적이 되겠지. 이 법에 따르면 이 법이 뭔데?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따르면 열매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과수. 얘들아 잘 봐야 돼. 열매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과수라고 한다라고 알려준 거야. 이거 문제 이미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기를 나누는 게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허투루 보면 안 돼. 산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해? 임목. 꽃의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걸 뭐라 그래? 화훼하고 세 가지 알려줬어. 과수, 임목, 화훼 등 모든 식물이 품종 보호 대상이 된다. 식물 신품종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건 모든 식물인데 그 모든 식물들 중에서 과수, 임목, 화훼 이 정도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럼 적어볼까? 이거부터 시작하자. 식물 신품종 보호법. 여기부터 시작하자. 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보호하고 싶어. 요 보호법이 있는데 보호법의 목적을 세 가지 알려줬었어. 그치? 목적. 보호법이 왜 생겼니? 라고 했을 때 우리 세 가지 기억나니? 첫 번째, 이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해. 그럼 이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육성자. 그치? 이 식물을 품종을 개량한 육성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육성자의 식물 품종 개량도 촉진해.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줄 테니까 열심히 개량해봐 이거지. 육성자의 품종 개량 촉진 열심히 해보렴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나라 종자산업 시의 어떤 산업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식물 신품종 보호법의 목적을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해당하는 대상이 뭐라고 했지? 모든 식물이라고 했어. 모든 식물. 모든 식물은 여기에 대상이 되는데 세 번째, 이 모든 식물들 중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준 애들이 있었어. 이거 알아야 되겠지. 자, 첫 번째, 과수가 있었어, 얘들아. 과수가 뭐였어? 열매 수확이 목적인 거야. 열매 수확 외우면 되고 임목이 뭐야? 임목, 산림 조성. 수풀림의 나무목 이런 거 같지. 산림 조성.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훼, 꽃 화자 쓴 거 같지? 꽃의 관상. 괜찮니? 열매는 과수, 산림 조성은 임목, 꽃이 예쁜 거 있잖아. 예쁜 꽃들 보는 거 그런 건 화훼. 이 모든 것들이 다 식물 신품종 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됐지? 자, 넘어갈게. 3문단이야. 만약 이렇게 시작하네. 만약 육성자가 자신이 개량한 식물의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육성자 누군가가 자기가 식물을 개량했어. 그래서 그걸 나 품종 보호권을 좀 얻고 싶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먼저는 무조건 1번이야. 순서를 알려주겠다는 거야. 과정을 알려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앞으로 식물 신품종 보호권에 대한 어떤 과정을 이야기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보자. 먼저 해당 품종이 품종 보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럼 품종 보호 요건이 뭔데? 신규성, 구별성, 안전성 이렇게 있대.
그럼 각각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네. 자, 볼까? 신규성이 뭐냐면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의 일정 기간에 상업적 이용이 없을 때 그걸 신규성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출원일이라는 어떤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기한이 있을 거 아니야. 출원일이라는 날짜 이전의 어떤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돈을 벌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야. 그럼 기간이 언제냐? 그것조차도 자세히 얘기해줘. 과수나 인목의 종자나 수확물은 얘들아 이렇게 나오거든? 과수나 인목이라고 나와. 과수나 인목. 과수 인목 어디서 봤지? 앞에 문단에서 나왔지. 과수는 뭐였어? 열매 수확. 인목은 산림 조성이었지. 이런 애들은 국내에서 1년 이상 동안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되고 국외에서는 6년 이상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돼. 그리고 그 외의 식물의 종자나 수확물은 이렇게 나오거든. 너희는 그 이외의 식물, 그 이외를 바꿔서 읽어야 하거든. 과수, 인목 말고 우리한테 설명해 준 건 뭐가 있더라? 화훼가 있어. 화훼. 그럼 우린 이걸 화훼라고 바꿔서 읽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화훼는 어떻냐면 국내에선 1년 이상 똑같네. 국내는. 그런데 국외에서 4년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하면서 그 일정 기간, 상업적 이용이 없는 일정 기간이 언젠지 종류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줘? 문제 내겠지. 그치? 이런 거 다 문제 낼 거라고 생각하고 정확히 체크해줘야 돼. 여기가 신규성이었어. 신규성. 두 번째, 구별성이네. 구별성은 기존의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이나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품종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이미 품종 보호권이 설정됐어.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는 애가 있어. 그거랑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야. 되게 비슷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럴 때 인정되고. 세 번째, 안정성은 하면서 세 번째 안정성. 이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품종의 특성이 안 변할 때.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길러봐. 그런데 애가 안 변하고 일정해. 그럼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신규성, 구별성, 안전성이 뭐야? 품종보호 요건에 해당하는 거지.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했을 때 품종보호권을 얻을 수 있나 보지? 됐니? 정보가 많지 벌써. 정리를 해야 돼. 자, 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 여기부터는 이제 식물의 품종보호권을 얻는 과정이 될 거야. 식물의 품종보호권을 얻는 과정. 자,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 육성자가 일단 품종보호 요건이 충족되는지, 품종보호 요건이 충족되는지 스스로 좀 검토를 해봐야 돼. 그러면 이 품종보호 요건이 뭔데 하면서 세 가지 설명해줬지. 세 가지. 우리는 세 가지를 다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1번 뭐였어? 신규성. 2번은 구별성. 그치? 3번은 안정성. 요렇게 세 가지. 그러면서 신규성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얘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의 일정 기간 동안 뭐가 없어야 돼?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돼. 그때만 신규성을 충족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일정 기간이 뭐야? 라고 하면서 요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었지? 자, 요걸 두 개로 나눠서 설명했어. 기억나? 무엇과 무엇? 과수나 인목. 그 다음에 그 외의 식물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뭐라고 쓸 거다? 화훼. 다른 건 모르잖아. 과수, 인목, 화훼만 우리에게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만 구분하면 되겠지. 과수나 인목의 경우는 국내에서 언제?
1년 이상 동안 상업적 이용 없어야 되고 국외에서는 6년이었나? 6년 이상일 경우 화훼는 국내에서는 1년 이상, 국외에서는 4년 이상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된다. 됐지? 구별성은 뭐였어? 그냥 말 그대로 이전에 있는 아이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가라는 거야. 비슷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무 똑같아 보이면 굳이 식물의 품종보호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 안정성은 뭐였을까? 반복 증식 이후에도 특성이 안 변해야 돼. 식물의 특성이 안 변하면 안정성이 있다. 괜찮니? 계속해볼까? 그 다음 4문단 볼게. 해당 품종이 품종 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하였다고 판단한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야. 육성자인 내가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 될 것 같은데? 라고 판단했잖아. 그러면 육성자는 품종의 명칭, 그러니까 이름, 품종의 육성 과정, 기르는 과정에 대한 설명, 품종의 종자 시료 등을 포함한 출원 서류를 작성해서 이것들이 다 이제 출원 서류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게 2번이겠네. 출원 서류 작성해서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돼. 그런데 또 TMI를 좀 주거든. 재외자가 하면서, 재외자 뭐야?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재외자겠지. 외국에 살고 있는 자가 품종을 개량했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미국에 살고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품종을 개량했어. 그랬을 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 그 외국,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에서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나라 각각 품종 보호를 출원해야 한다. 얘들아, 중요한 게 있어. 각각이야, 각각. 내가 있는 나라에도 출원하고 우리나라에도 출원하고 각각 서류를 따로 내야 돼. 그런데 재외자인 육성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에 최초로 품종 보호를 출원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품종 보호를 출원하는 경우, 잘 봐봐. 자기가 거주하는 나라 외국이잖아. 거기에 품종 보호를 출원했거든. 자기가 있는 나라니까 출원하기가 더 쉬울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1년 안에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품종 보호를 출원했어. 그럼 어떤 메리트를 주냐면, 품종 보호 출원일의 적용은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이 아니라 최초의 출원일을 품종 보호 출원일로 인정한대. 이걸 좀 잘 읽어야 될 것 같거든? 봐봐. 자기가 거주하는 나라에 먼저 출원을 했잖아? 그리고 1년이 안 됐어. 한 6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품종보호를 출원하러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출원한 그 날짜가 품종보호 출원일이 아니라 자기가 최초로 출원한 그 날짜, 어디다가 낸 날짜겠어? 자기가 거주하는 나라에 출원했을 때 날짜 있잖아. 그걸 품종보호 출원일로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됐니? 이게 이제 문제에서 조금 헷갈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명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을 줬다는 것은 문제에서 내겠다라는 거겠지. 자, 우리 그럼 계속 해보자. 자, 2번이야. 식물 품종 보호권을 얻는 과정 2번. 자기가 생각했을 때 신규 구별 안정성을 다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서류를 작성해야 돼. 출원 서류를 작성해서 담당 기관이 있겠지? 담당 기관에 제출을 해야 돼. 그 출원 서류에 뭐가 들어가야 됐었더라? 이건 기억해볼까? 명칭, 육성 과정, 종자 시료 이런 거 다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외국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냐면 자기가 있는 외국과 우리나라 모두에 뭐를 얻고 싶은 거야? 그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외국에도 서류를 제출하고 우리나라에도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돼. 요거 잊지 말아야 돼. 외국에 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안 내면 우리나라는 인정되지 않는 거야. 외국에도 제출, 우리나라도 제출. 그런데
만약에 외국에 자기가 거주하는 나라에 제출을 했어. 품종보호를 출원했어. 내 거 품종보호권 얻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품종보호를 출원했어. 출원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1년 이내, 1년이 안 지나가.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품종보호 출원일 날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우리나라에도 품종보호를 출원하잖아? 우리나라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준대? 그때 이 품종보호 출원일, 요 날을 최초의 출원일로 인정해준다. 이해가 될까? 일단 1년 이내여야 하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보자.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2024년 1월 1일에 미국에 품종보호를 출원했어. 내가 어떤 딸기를 좀 뭐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품종보호권 얻고 싶어서 2024년 1월 1일 날 외국에 출원을 딱 해서 서류를 냈어.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2024년 6월 30일에 온 거야. 귀국을 해가지고 6월 30일에 우리나라에도 품종보호권을 얻고 싶어서 냈어, 서류를. 그러면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거야? 요 2024년 1월 1일을 우리나라에서도 그 품종보호 출원일로 인정해준다는 거야. 요 날을. 됐지? 어떤 식인지 알겠지? 1년이 넘어가면 아니겠지? 1년이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2025년 2월 1일에 우리나라에 냈어. 그럼 그냥 이때가 품종보호 출원일이 되는 거겠지. 1년 이내에만 해당이 되는 것. 됐니? 그 다음 해볼게. 몇 문단이야? 1, 2, 3, 4, 5문단이네. 5문단. 품종보호 출원이 접수되면 아까 누가 접수했더라? 육성자가 접수했잖아. 그러면 담당 기관은 접수된 출원 내용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누가 봐?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품종보호 공보로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한다. 얘들아 여기가 이제 3번이거든? 잘 봐봐. 담당 기관이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주는 거야. 여기 각주가 하나 달린 게 있는데 이 공보라는 말이 각주가 달려있어. 모고 지문에. 공보가 그냥 문서야, 문서.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문서. 그냥 우린 문서라고 할까? 그래서 품종보호를 문서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공개해. 그럼 이건 왜 하냐면은 우리도 다 볼 수 있다 그랬잖아. 출원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한 이라면 얘들아 품종보호 요건이 뭐였는지 기억을 해야 될 텐데 품종보호 요건 뭐였어? 신규성 있었지. 신규성이 뭐더라? 일정 기간 동안 상업적인 이용이 안 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구별성. 이전의 품종들과 무언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정성. 반복적으로 재배했을 때도 애가 변함없이 똑같아야 돼. 이것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걸 누가 발견했어. 누가 왔더니 저거 내 거랑 되게 똑같은데? 라고 본 거야. 네가 지금 신규로 얻고자 하는 그 품종보호권을 얻고 싶어서 제출한 너의 그 식물이 내 식물하고 되게 똑같거든? 넌 되게 구별성이 없는 것 같거든? 이렇게 누가 발견했어. 그러면 누구든지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하는 거야.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그래서 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되겠니? 품종보호권을 못 얻는 거겠지. 그런데 이의 신청이 없다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 그러면 4번이야.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심사관이 출원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 이번엔 전문가 등판.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심사관이 있는데 걔가 이제 심사하는 거야. 뭘? 품종보호 요건 똑같이 나오는 거야. 품종보호 요건 계속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것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데 심사를 어떻게 하냐면 신규성의 충족 여부는 서류로 보고 구별성과 안정성은 재배심사로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재배해보고 구별되는지
안정적인지 다 심사해. 그럼 문제점이 뭔지 알겠어? 재배해야 되잖아. 재배 심사는 출원 서류에 포함된 종자 시료를 직접 재배해야 돼. 그러니까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이 품종보호권 얻고 싶다고 빨리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심사 기간이 매우 길다라는 거야. 됐지? 그러면 직접 재배해서 심사하는 건 뭐에 해당해? 구별성과 안정성은 직접 재배. 그 다음에 서류 심사는 신규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다 했어. 재배까지 했어.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품종 보호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얘는 뭐 다 되는 것 같은데? 신규 구별 안정성 다 되는데? 라고 하면 드디어 품종 보호가 결정이 되고, 그래? 품종 보호권 줄게. 끝이 아니다. 육성자가 담당 기관에 첫 품종 보호료를 납부하면 그제서야 설정이 되는 거야. 됐어? 과정 중요한 거 알겠지? 자, 우리 그러면 볼게. 3번부터였어. 1번, 2번은 앞에 나와 있었어. 1번이 뭐였어? 1번은 육성자가 자기가 스스로 검토하는 거야. 품종 보호 요건. 2번은 출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야. 그럼 제출하면 3번 뭐가 있었냐면은 담당 기관 측에서 담당 기관이 홈페이지에 공보, 문서로 게시하는 거야. 공보로 공개, 게시를 해. 이 게시하는 이유가 뭐야? 일반인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해서 일반인이 아니겠지? 일반인들이 모두 봐서 무엇을 판단하라는 거야? 품종 보호 요건에 위반되는지 너희 한번 말해줘 이거지. 품종 보호 요건 위반에 대해서 누구든지 검토할 수 있어. 그래서 위반했다면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누구든지. 일반인 누구든지. 됐지? 아무도 이의 신청을 안 해. 그러면 누가? 전문가인 심사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거야. 심사를 하는데 3가지 요소를 심사해야겠지? 품종보호 요건 3가지 적어볼까? 뭐가 있었지? 신규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별성이 있었고, 또 안정성이 있었다. 신규성은 뭐로? 서류. 신규성은 서류로 심사하고, 구별성과 안정성은 뭘로 심사한다? 재배로 심사한다. 직접 재배해야 돼. 그래서 1, 2년이 소요된다. 꽤 긴 기간을 심사를 해야 돼.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품종 보호를 결정해. 그래, 네 거 해줄게 라고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첫 품종 보호료를 내야 된대. 돈을 내야 돼. 첫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 그럼 2번째도 있고 3번째도 있다라는 거겠지. 첫 품종 보호료를 납부하잖아. 그러면 품종 보호권이 설정되는 거지. 품종 보호권 설정. 과정 알겠지? 과정이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정보를 또 준다. 마지막 문단 볼게. 품종 보호권자가 보호 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인 품종 보호권의 존속 기간은 이렇게 돼 있거든. 얘들아 봐봐. 품종 보호권의 존속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거야. 품종 보호권을 얻은 사람이 그 보호 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인 거야. 실시가 뭔가요? 실시 각주 달려 있거든. 요 실시가 모의고사 지문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증식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야. 자기가 키워가지고 판매하는 기간. 그러니까 자기만 그 어떤 상업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겠지. 그 기간은 과수나 임목은 품종 보호권의 설정 등록 일로부터 25년. 그 외의 식물은
2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 또 그 외라고 나오네. 과수나 임목은 25년, 그 외는 20년. 그 외가 뭐더라? 화훼라고 해야지. 그치? 좀 달라, 기간이. 이때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들아, 그러니까 과수나 임목은 한 25년 유지할 수 있고 화훼는 20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의 품종보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아, 돈을 매년 내야지 계속 기간이 연장되는 거구나. 그 다음,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실시료를 지불해야 한다. 요거 이해되니?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것의 어떤 품종을 내가 좀 개량해가지고 품종보호권을 받았다? 근데 그 딸기의 그 일부, 내가 품종보호권을 받은 그 딸기를 누군가가 재배해서 판매하고 싶어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품종보호권자에게, 그 품종보호권이 있는 자에게 돈을 지불하라 이거야. 품종실시료를 지불해야 된다. 뭔지 알겠니? 저작권료 같은 느낌인 거지, 얘들아. 그치? 쓸 거면 이거 내 거니까 돈 내고 써. 이런 의미야. 단 같은 거 중요해.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돈 안 내도 된대. 아, 나 지금 이 품종을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고자 해. 이런 애들은 돈 안 내도 돼. 품종 실시료의 기준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그러면 그 돈은 법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야. 얘는 10만 원, 얘는 100만 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권리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그냥 너희끼리 계약해서 결정하면 돼. 이렇게.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거나, 얘들아, 만약에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지나버렸어. 나는 뭐 포도나무의 어떤 한 종을 품종보호권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25년이 지났어. 그럼 이제 끝났겠지 뭐. 혹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이야. 그런데 품종보호권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돈을 안 냈어. 그러면 품종보호권이 소멸하는 거야.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기간이 끝나면 소멸. 기간 아닌데 돈 안 내도 소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소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기한 내에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돈을 내면 그 기간 동안은 품종보호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품종 실시료의 지불 없이 그러면이 뭘까? 그러면 앞문장 다시 봐. 이런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이 소멸한다. 소멸하면 이런 거겠지. 소멸하면 품종 실시료의 지불 없이 누구나 해당 품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기간이 지나버려서 아무도 이제 그 품종에 대해서 보호 품종권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러면 돈 낼 사람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유롭게 알아서 키우고 판매해도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됐어? 정리만 좀 잘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방대한 좀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정리만 잘하면 돼.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 자, 난 여기부터 정리해볼게. 품종 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 보호권 존속기간의 의미는 뭐였어? 그 보호 품종을 독점적으로 키우고 판매할 수 있는 기간. 두 개로 나뉘었네. 과수랑 임목 있지. 과수랑 임목은 몇 년이었더라? 25년 할 수 있고, 그 외라고 되어 있어. 우리는 하지만 화훼라고 읽을 거야. 화훼는 몇 년? 20년. 이렇게 실시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존속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매년 돈을 내야 돼. 품종보호료를 내야 돼. 기한이 있겠지. 자, 이번 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기한이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돈을 내면 기간 동안 유지가 돼. 그리고 또 어떤 정보를 주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화에 꽃이 있어. 아유, 나의 그림 실력은 요 정도야, 얘들아. 뭐가 잘 안 돼. 이 지금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어떤 꽃이 있어. 근데 내가 이 꽃을 키워가지고 팔고 싶어. 이것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있어.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 그러면 그냥 갖다 쓰면 뭐 법적으로 좀 저촉이 되겠지. 누구에게? 이 품종을 설정한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뭘 줘야 돼? 돈을 줘야 해. 그 돈의 이름이 뭐야? 품종실시료를 줘야 된다는 거야. 품종실시료를 줘야 되는데 이 품종실시료의 가격이 얼만데?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법적으로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아. 안 정해놨어. 자, 이건 100만 원, 뭐 이건 50만 원 이런 거 안 정해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어떤 계약으로 둘이서 알아서 적절하게 계약해서 돈 내면 돼. 만약에 품종보호권자가 자기가 야, 나는 이건 엄청난 많은 돈을 받아야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줘야지 뭐. 아니면 품종보호권자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난 그 돈을 들여서 굳이 팔고 싶지 않아. 그럼 안 주고 안 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됐지? 단이 있어서 단.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았니? 언제였어? 새로운 품종 육성을 위한 연구일 때. 새로운 품종 육성 위에 연구하는 목적으로 할 때는 돈 안 줘도 돼. 이때는 품종 실시료를 안 주고 그냥 해도 된다.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막 자기가 경제적 이득을 취함이 아니니까 해주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마지막 정보가 뭐였냐면은 품종보호권이 언제 소멸되는가? 품종보호권 소멸. 품종보호권이 소멸되는 게 두 가지 경우 알려줬네. 첫 번째 뭐였어? 그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있잖아. 존속기간이 지났어. 경과했어. 지나버렸어. 그러면 품종보호권 소멸되는 거야. 두 번째, 존속기간이 아직 있거든? 존속기간 중이야. 그런데 뭐를 안 해? 품종보호료 돈을 안 냈네. 품종보호료 납부를 안 했어. 그럼 소멸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면 소멸이 되거든? 그럼 그렇게 해서 소멸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나 자유로운 실시가 가능해진다. 이제 주인이 없어졌다 이거야. 됐니 얘들아? 요렇게 내용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요거 그냥 계속 많이 읽어보면서 내용을 뭐 외워야겠지?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 문제를 한번 해보자. 16번이라고 되어 있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봐. 품종보호권 발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이 품종보호권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 아니잖아. 그치? 향후 전망도 없잖아. 1번 아니고. 품종보호권에 대한 대립적인 입장? 난 좋다고 생각해. 난 나쁘다고 생각해. 이런 거 없지. 장단점 당연히 없을 것이고. 식물 신품종 보호권이 제정된 배경을 밝히고, 배경은 밝혔다고 봐도 되겠지. 이게 여기로 보면 되지 않을까? 오랜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품종을 개량했는데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 법의 한계? 식물품종보호법의 한계 나왔나? 안 나왔어. 4번 식물 신품종 보호법의 필요성을 밝히고 요게 요거 같은데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 육성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필요성이잖아. 그 다음에 품종보호권 설정 과정 과정 완전 맞네. 답 4번이네. 5번 선지 품종보호권에 관한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사회 문제 자체가 없지. 그래서 16번에 4번. 자, 17번 선지 볼게. 적절한 거야. 1번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지? 식물 품종보호권. 식물 품종보호권이 없어진다 그랬지. 없어지거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면 유지된다? 너무 이상한 말이야. 기간이 끝나면 끝난 거야. 그리고 납부하면 유지되는 건 언제야? 기간 안에 납부했을 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것. 2번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품종보호의 대상은 뭐였어? 전체 식물이 여기서 뭘 얘기했었지? 과수, 잎목, 화해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열매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식물이 뭔데? 과수지. 그것만 가능하다. 만 틀렸지. 3번 품종보호권이 소멸되지 않은 품종에 대한 실시료. 아직 품종보호권이 있거든? 돈을 내야 돼. 실시료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계약에 따라 금액 결정. 완전 맞는 소리. 우리 방금 읽었잖아. 그치? 여기 찾아줄게. 여기 보면은 품종 실시료의 기준은 법적으로 안정해져 있고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3번이겠지. 4번 신규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국외에서 해당 품종의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하는 기간은 과수보다 화훼가 길다. 얘들아 요거 기억나? 신규성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일정 기간 동안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돼. 그런데 과수는 국내에서 1년, 국외에서 6년이라고 했었고 화훼는 국내에서 1년, 국외에서 4년. 찾아줄게. 증거를 대라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과수나 잎목은 국내에서 1년, 국외에서 6년. 그 외는 국내에서 1년, 국외에서 4년.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보면 과수보다 화훼가 길다라고 했잖아. 짧은 걸. 그래서 틀린 것. 5번 재외자가 품종을 개량하여 거주하는 나라의 품종보호권을 설정했어. 요 얘기도 해줬었지. 우리나라의 품종보호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권리가 인정된다? 아니었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각각 내야 된다고 했어. 여기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 모두에서 품종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두 나라에 각각. 그래서 5번 틀렸어. 17번에 3번. 그 다음 문제 볼게. 윗글을 바탕으로 절차를 기니디림이 이렇게 정리했어.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기억. 품종보호권의 설정을 원하는 육성자는 출원 서류 작성해서 담당 기관에 접수. 맞지? 품종보호 출원 서류 작성해서 내면 되고. 니은 출원 내용을 공개했네. 이거 누구한테 공개한 거야? 일반인들한테 공개했었던 거 기억나? 홈페이지에 공보로 문서로 작성해서 올렸지. 출원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어긴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맞지? 이의신청해. 그럼 이의신청 없었어? 디귿 심사한다 그랬어. 3번 출원 품종이 타 품종과 구별되는지 구별성, 반복 증식 후에도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지 안정성 이 두 개는 재배심사 맞지? 요걸 이제 다시 바꾸면 구별성과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재배심사. 신규성은 서류심사. 괜찮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품종보호 결정했어. 리을 심사관이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결정. 맞아. 그럼 이제 설정하려면 뭐가 남았었지? 첫 품종보호료 내야 되지? 미음바. 품종보호가 결정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여부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납부해야 돼. 납부해야 설정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답 5번.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제 19번이 중요하겠지. 19번 문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적절하지 않은 거고. 자, 적용을 이렇게 해야 돼. 사례 1. 외국에 살고 있는 갑은 외국에 살고 있다. 재외자로 설정해 주셨네. 그치? 외국에 살고 있는 갑은 장미꽃의 품종 중 하나를 A로 개량했어. 갑은 A에 대한 최초의 품종 보호를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 외국이겠지? 외국에 2020년 1월 1일에 출원을 했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2020년 5월 1일에 출원했대. 얘들아, 너네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되지. 2020년 1월 1일에 출원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 1년이 안 돼서 출원했어. 이 경우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 이 최초의 출원일을 그 품종보호일로 설정해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출원일. 우리나라에서도 이날을 품종보호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거야. 5월 1일이 아니라. 그래서 출원을 했거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A의 품종보호권은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출원한 거는 2020년 1월 1일 혹은 5월 1일이지만 설정된 날 심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하나 더 본다면 장미꽃이거든? 그럼 A는 화훼에 해당하는 거야. 됐지? 자, 1번 선지부터 봐. 사례 1에서 갑은 2020년 5월 1일에 우리나라에 출원했지만 출원일은 2020년 1월 1일로 인정되게끔. 완전 맞지? 그다음 사례 2 읽어보고 나머지 보자. 포도나무 품종 중 하나인 B는, 얘들아 포도나무네? 그럼 얘는 뭐야? 과수네. 화훼, 과수, 요게 설정이 돼야 문제를 풀 수 있어. 당도가 높아. 하지만 병충해에 약해. 우리나라에서 B의 품종 보호권은 을이 가지고 있어. 아, 을이 2020년부터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신품종 육성을 목적으로 B를 재배하면서 연구했어. 그럼 여기서는 너희가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분명히 B에 대한 품종 보호권은 을이 가지고 있는데 병이 B를 재배하면서 연구했거든? 원래 B를 가지고 실시하려면 돈을 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지금 연구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뭘 안 해도 되는 거야? 품종 보호료를 안 내도 된다. 품종 보호료 안 내도 돼. 연구 목적이니까. 그런 다음에 당도도 높고 병충해에 강한 C로 개량했어. 아, 아까는 병충해에 약했거든, B는. 근데 병충해에 강하게 개량했다라는 거야. 단점을 보완했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품종 보호를 출원한 상태야. 자, 그럼 해보자. 2번. 사례 2에서 병의 연구로 개량된 C는 기존 품종인 B가 가진 단점 보완, 방금 내가 얘기했지? 단점 뭐였는데? 병충해에 약했어. 그런데 병충해 강하게. 맞네. 3번. 사례 2에서 병은 B의 재배로 인한 품종 실시료를 B의 품종 보호권을 가진 을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군. 왜? 연구 목적이니까. 4번. 심사관의 서류 심사를 통해서 A와 B가 모두 신규성을 충족하고 있음이 인정되었겠군. 신규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지? 얘들아, 이거 어떻게 알아야 돼?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A거든? A가 지금 품종 보호권이 설정됐어. 그치? A 품종 보호권 설정. 그 다음에 B도 품종 보호권이 설정됐어. 품종 보호권이 설정됐다는 것의 의미는 뭐야?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지. 그러니까 충족한 거야. 그리고 신규성은 서류 심사 맞으니까. 됐지? 변형을 하시잖아. 문제 내신에서. 서류 심사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재배 심사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럼 틀린 거야. 알겠지? 이런 데를 충분히 변형하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해야 돼. 얘는 서류는 맞아. 자, 5번. 품종 보호료를 앞으로 매년 납부한다고 할 때 품종 보호권자가 보호 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 품종 보호 실시 기간은 A가 B보다 길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더라? 얘들아, 이게 마지막 문단에 얘기했거든? 과수나 임목은 25년, 화훼는 20년이라고 했어. 사례 1에 A는 20년, B는 25년, 20이 25보다 길겠군.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 틀렸네. 그래서 5번이 답이지. 느꼈니? 하나도 정보를 빼지 않고 다 열심히 쓰고 있다는 것? 정보를 진짜 샅샅이 다 써서 선지를 구성하거든. 그걸 조금 파악해야 되고. 20번은 얘들아, 이게 답이 이제 5번이야. 5번인데 어떤 곳을 거쳐 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5번이 어디냐면은 5번이 기간이 경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경과. 너네 근데 얘가 어렵지 않은 게 기간의 경과거든?
시간이잖아, 시간. 시간이 지나는 게 경과야. 근데 아까 전에는 어떤 장소를 거쳐 지난다라고 했어. 어떤 장소. 이건 뭐냐면 경유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이건 장소니까. 알겠지? 경과랑 경유는 달라.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해주면 돼. 괜찮니?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되고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으니까 반복해서 보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수고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